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역사지도 정보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차례이므로 강력한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콜랩 노트북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메뉴를 열어 하드웨어 가속기가 GPU, 예를 들어 T4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PU로 설정되어 있으면 학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FastAI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셀을 실행합니다. 준비한 zip 파일을 콜랩의 왼쪽 파일 탐색기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업로드합니다. 만약 zip 파일 업로드 및 압축 해제가 계속 실패한다면 콜랩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쇼와 랜드 하위 폴더를 만든 뒤 파일을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급적 폴더를 통째로 압축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코드에서 압축을 해제할 파일의 이름과 압축을 풀 대상 폴더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zip 파일 네임 변수에는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 이름, 예를 들어 hy labels.zip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미지 폴더 네임 변수에는 압축 해제 후 생성될 폴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Mac OS X에서 파일을 압축하면 이미지의 속성 정보 등을 담은 Mac OS X라는 시스템 폴더가 함께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는 실제 이미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델에게 혼란을 주어 학습 시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전에 반드시 이 폴더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공된 코드셀을 실행하여 불필요한 폴더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getImageFiles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된 폴더 내의 모든 이미지 파일 경로를 불러옵니다. 총 140개, 랜드 59개, 쇼어 81개의 이미지 경로가 성공적으로 리스트에 담겼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이미지를 열어 데이터가 올바르게 로드되었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추가로 데이터셋에 손상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실행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록은 원본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276 곱하기 276 픽셀로 통일하여 데이터 블록을 설정합니다. 검증 데이터셋 비율은 전체 데이터의 30%, 즉 0.3을 모델 평가를 위한 검증용 데이터로 따로 떼어 넣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코드셀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모델에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데이터 로더를 생성합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더 스마트한 학습 기법인 조기 종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기 종류를 위한 러너를 설정할 때 상황에 맞게 몇 가지를 수정합니다.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 로더를 사용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레스넷 모델, 예를 들어 레스넷 34로 변경합니다. 페이션스 값, 즉 최고 성능 도달 후 성능 개선이 없어도 몇 번의 에포크를 더 기다릴지와 최대 에포크 값, 즉 최대 몇 번까지 학습할지를 설정합니다. 학습을 시작하면 에포크가 진행됨에 따라 검증 정확도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종류는 이 검증 정확도를 매 에포크마다 모니터링 합니다. 예를 들어 13번째 에포크에서 최고 정확도를 기록했다면 모델은 페이션스로 설정된 횟수, 예를 들어 10번만큼의 에포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면 학습은 자동으로 중단되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13번째 에포크의 모델 상태가 최종 모델로 저장됩니다. 학습 로그의 손실값 변화를 보면 과적합의 전형적인 신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습 손실의 경우 모델이 정답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꾸준히 감소합니다. 검증 손실은 어느 지점까지는 함께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적합입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최적화된 나머지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기 종류는 바로 이 시점, 즉 검증 성능이 가장 좋았던 최적의 지점에서 학습을 멈춰줌으로써 과적합은 피하면서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가장 잘하는 균형 잡힌 모델을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법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로그를 보면
No improvement since epoch 13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학습이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는 검증 성능이 가장 높았던 13번째 에포크 시점의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합니다. 이 모델은 과적합이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최종 선택된 모델의 검증 정확도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동 행렬을 통해 확인해 보면 랜드와 쇼어 각 클래스에서 단 한 개씩만 틀렸을 뿐 대부분을 완벽하게 분류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델이 잘못 예측한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약점을 파악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쇼어를 랜드로 예측한 경우는 이미지에 보이는 물가가 바다인지 내륙의 호수인지 사람이 보기에도 다소 모호합니다. 이는 모델 역시 애매한 이미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랜드를 쇼어로 예측한 경우는 해당 이미지는 다른 랜드 이미지들과 달리 푸른 초목이 없는 흙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이런 유형의 랜드 이미지가 부족했다면 모델이 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종 모델을 활용한 예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